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고상현입니다. 오늘은 이 특색 있는 금융상품으로 요즘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 대안으로 자리 잡은 어떤 전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개와 특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고객채권부 이지훈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고객채권부 이지훈입니다. 그동안 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서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분들이 1%도 안 되는 은행에 소중한 목돈을 묵혀놨는데요. 이자가 너무 낮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리 노마드족으로 불리는 투자자분들은 고금리를 찾아서 지방 원정을 불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 코로나로 시작된 각국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금리 상승 시기를 어떤 저울질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시기에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신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합리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서 다양한 전단체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 전단체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단기사채, 즉 전단체는 기존에 발행되던 기업어음의 단점을 보완하여 투명성과 거래의 편의성을 높인 전자식 단기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업어음은 이전에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식, 채권 등과 동등하게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요. 특히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행됐던 기업어음 CP는 실물로 발행을 하였기 때문에 발행 내역이나 보관, 거래 내역, 투명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이러한 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탁원에 등록하는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어 안정성, 유통성,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단기 사채, 즉 이 전단체라고 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전단체의 투자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전자단기 사채의 투자 메리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하나는 금액,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우선 기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발행됐던 기업어음 CP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 이런 장기 CP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단기 사채는 현재 보통 발행되는 표준물이 90일 단위, 91일, 92일 단위의 단기로 짧게 발행되며 더 짧게 2달짜리, 1달짜리, 하루짜리, 이틀짜리로도 발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기간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금액입니다. 기업어음 CP는 일종의 사모채권으로 취급이 되어서 권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권종의 존재는 사실상 투자 금액의 대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보통 발행하는 경우에 50억, 100억 단위의 CP도 비일비재했고요. 10억, 20억 단위는 기본, 아무리 짧게 쪼갠다고 하더라도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단기 사채는 법규상 1억 이상, 계좌당 1억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CP에 비해서 이런 금액적인 부담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단기 사채는 예탁원의 예탁을 통해서 그동안 비공개로 발행되던 CP와는 달리 발행 내역과 거래 내역, 상품 정보 등 여러 기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단체에 대한 상품 정보의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 하이투자증권에 방문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전단체가 구비되어 있어 마음에 드시는 상품을 선택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억 이상의 목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상품이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또 금리 수준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 안정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업어음보다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1억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발행되는 전단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신용도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발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믿을 만한 회사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의 믿음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을 할 때 그 회사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의 주관을 맡은 증권사, 은행 등이 거기에 신용도를 얹어주는 형태로 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그 모든 리스크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회사의 신용을 보고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상 신용보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나 이런 것을 유동화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증권사나 건설사가 해당 유지하는 그 딜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집어넣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투자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신용평가서를 보고 그 평가 내용에서 꼼꼼히 이 해당 상품들의 안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수준인데요. 금리 수준은 사실 채권 시장 안에서 빈번하게 변동합니다. 물론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쪽 단기 금리는 많이 다이나믹하게 변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당 신용평가와 해당 만기에 따라서 일정 금리 수준의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테이블 안에서 각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지면서 해당 물건의 명확한 금리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사가 판매하고 설정하는 모든 전단체들은 해당 테이블 안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용등급과 금리는 역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리 수준이 높아질 거고요. 신용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고객의 성향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우선이신 분들은 우량 등급에 형성된 중금리 전단체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한다, 이렇게 고수익을 원하시는, 고금리를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등급에 형성된 고금리 전단체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전자단기사채가 제공하는 금리적인 메리트는 크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전단체는 할인채 형식으로 발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액면 1억의 전단체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1억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억을 해당 금리로 할인된 만큼의 돈이 원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만기에 1억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의 경우 1억을 넣어서 그에 따른 10%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만기에 따른 금리적 특성인데요. 요즘 금리 상승기,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상승한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또는 2개월마다 금리가 재설정돼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짧은 만기로 금리를 재평가해서 시장금리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점은 바로 이 신용등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행사와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단기 신용등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A1, A2, A3로 등급이 구분이 되죠. 물론 이 밑에도 등급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투기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A1은 뭐고 A2는 뭐고 A3는 무엇일까? A1이 좋은 건가? A2가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A1은
채권, 장기 채권 등급으로 보면 AA-급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대기업 집단이나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 AA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2급은 싱글 A급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 A급은 물론 AA급보다는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우량 기업군에 속하는, 예를 들면 지금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이 A+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회사를 A급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보통 단기 등급의 경우 한 노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신용등급은 A1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A3급은 BBB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BB급 하면 다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보통 요즘 공모주 하이힐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하이힐드 군에 속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전단체 많은 발행분이 요즘에는 어떤 이 부동산 연관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품은 어떻게 구성돼서 판매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관련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단체는 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라고 해서 되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이렇게 권한으로 가지고 있거나 권리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현금으로 유동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자산 유동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전단체를 ABSTB라고 합니다. 말이 좀 생소한데요. 보통 저희가 ABS, ABCP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B가 바로 자산 유동화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한 증권이나 채권은 ABS, 자산 유동화를 한 CP는 ABCP, 이것처럼 전단체는 자산 유동화를 했을 경우 ABSTB라고 표현합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요즘은 많은 부동산 시장, 많은 공사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로 이러한 상품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품은 하나의 예시로서 실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조도를 보시면 해당 전단체의 명칭은 하이 최고 제1차이고요. A1 등급의 92일물로 발행된 부동산 관련 전단체입니다. 시행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 진행을 위해 20억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행된 전단체입니다. 기초자산이 시행사의 이 20억이라는 대출 채권이고요. A+ 등급의 하이투자증권의 매입 확약이 들어가 있는 안정성을 보장한 3개월물 전단체입니다. 대출 만기는 12개월이지만 3개월 단위로 잘라서 롤오버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위 상품은 시행사가 일반적으로 본 PF를 가기 위해 필요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된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발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쉬워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된 전단체를 투자할 때 어떤 걸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지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투자 상품이든지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투자하셔야겠죠. 저희는 고객에게 전단체를 판매할 때 전단체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투자 제안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투자자분들은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상품의 구성과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상 보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기와 금리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상품 구성의 내용과 구조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인지, 부동산의 경우 해당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구조상 보장성입니다. 즉 어떤 회사가 어떤 법인이 어떻게 이 해당 전단체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용 보강이나 보증 같은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만기죠. 채권 확정금리 상품의 가장 꽃은 금리와 만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전단체가 어떤 금리와 어떤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동화한 구조도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저희가 든 거고요.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주체의 신용도, 이 구조적 보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투자 판단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가끔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업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투자를 앞둔 대기자금이나 일시 여유자금 운용에 맞는 전단체 상품의 특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 기업의 단기자금 운용에 이만한 상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보통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짧은 만기에 확정적인 금리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이 자금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거고요. 그 안에서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단체는 3개월 단위 또는 2개월 단위 이렇게 짧게 가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을 띠는 상품에 적합하고요. 금리 역시 시장 금리 상황에 밀접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상품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의 고객 구성을 살펴보면 기업 및 금융기관, 재단, 사단법인, 각종 여러 이익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쉬운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 투자 하시려면 약간의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자금을 짧게 굴릴 수도 있고 이 환금성도 높아서 이 전단체가 상당히 인기인데요. 최근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 단기 투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며 예금보단 높은 금리와 짧은 투자 기간에 대한 매력으로 이 재테커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나름 이 복잡하게 시장을 살피며 저금리 기조 시기에 안전한 투자 적격 등급의 장기 투자 채권에 집중했던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이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투자 위험을 인지를 하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내가 투자할 때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짧게 투자할 수 있는 전단체 투자는 단연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단체는 신용보강이나 보증의 형태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만기에 받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율이라도 할인 방식은 이자가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또 재투자가 용이하다는 점 또한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 상승기에 합리적인 투자의 선택으로 전단체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금융투자 생활의 고상현, 이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